첫 소식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 이념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인데 흉상이 이전한 자리는 빈 공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내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중앙현관 앞에 있는 독립투사 5명의 흉상.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입니다. 이 가운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학교 밖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홍 장군의 흉상을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거론됐던 독립기념관 등이 유력한 행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범도 장군 이외의 나머지 독립투사 4명의 흉상과 충무관 안에 있는 박승환 참령의 흉상은 교정 내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빈자리에 다른 인물의 흉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빈 공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육사는 올해 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념물 재정비는 졸업생과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육사의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에 부합하게 육사교장 책임 아래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전 논란에 휩싸인 국방부 청사 앞 또 다른 홍 장군 흉상은 아직 이전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앞 흉상 관련해서 지난번에 브리핑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진전된 게 달라진 건 있는지.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 등에서 이념 역사 논쟁으로까지 번진 흉상 이전 논란. 논란의 중심에 있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기로 했지만 역사 전문가와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등을 놓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와 육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미국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육사의 흉상 이전 결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홍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육사는 실제로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육사를 앞세운 역사 쿠데타라면서 역사를 잊은 윤석열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독립영웅을 이렇게 모욕하고 부관참시한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흉상 이전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 됐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육사의 흉상 철거를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세계사적으로 유례 없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오간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전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러면 1999년도에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답변을 하시라고. 짧게 물었으니까 짧게 답변을 주세요. 네,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총리. 그러니까 왜 그런 이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례 없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 제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길어지니까. 취임 1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폭력 무능 정권으로 규정하고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 앞에 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먼저 국민과 당원들에게 죄송하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논란을 조목조목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 도생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놓고는 괴벨스를 부활시키려는 독재적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고 겁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사직생의 각오로 앞장서겠다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대국민 사죄와 오염수 방류 반대 천명,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 선언으로 배수의 진을 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검찰이 조만간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 만큼 사실상 정치적 승부수로 보이는데 안윤학 기자가 이 대표의 의중을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단식의 의미를 국민 공감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침체된 민생 경제 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절망감과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파할 때 병원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기국회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꺼내든 초강수의 이면에선 또 다른 정치적 문법도 엿보입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전국 주도권을 뺏길 경우 총선 승리,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핵심 기치로 내세운 것도 총선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정기국회 기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현실적 고민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내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부를 향해 각을 세워 내부의 단합을 꾀한 거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혹시 모를 영장심사 과정에서 탄압받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 여당 대 야당이라는 대립구도를 확실히 만든다면 조기 퇴진론 등 리더십 위기를 일거에 수면 아래로 묶어둘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있으면 되고 누가 없으면 안 되고 라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물론 여당은 이 대표의 예상 밖 승부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인 뜬금포 단식을 선택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이어지는 정기국회 기간 과반 의석을 점한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검찰 수사와 여야 대치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5박 7일의 일정으로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이번 다자외교 무대를 계기로 한일 중이 만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면서도 한중 정상회담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일 출국해 먼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한일중 정상회의,
18개 나라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을 차례로 소화합니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G20이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무대를 옮겨 기후위기와 에너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등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해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표심 잡기에도 나섭니다.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본격 추진, 둘째, 글로벌 책임 외교 구현, 셋째, 부산 엑스포 총력전 전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보여준 한미일 밀착으로 한중 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지도 관심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이 G20에 주석이 참석해왔지만 이번엔 어떤 지도자가 올지 미정이라며 누가 오느냐에 따라 논의할 수도 있고 다음 다자회의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외교 무대에서 한일중이 만나기엔 시간이 촉박해 어렵다고 했지만 올해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도록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도 중요한 축입니다.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인 만큼 원전과 방산 등 수출 산업을 더 확대하고 핵심 광물의 공급망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작년 10월 이후 계속되어 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의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순방기간 한미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언급될 거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중국에 대해 수입 규제 철폐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는 후쿠시마의 항구를 방문해 해산물로 식사하며 일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도쿄의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전날 강요들과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식사한 데 이어 연일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科学的根拠のないこの輸入規制等については撤廃を強く働きか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수산 중매인들과 의견을 교환한 기시다 총리는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이나 중국과 정부 간 협의를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분산하기 위한 긴급 지원 사업을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타격이 큰 가리비 등 품목의 수출 대상국 전환을 지원하고 종전에 중국에 넘기던 가공 과정을 일본 내에서 직접 처리할 방침입니다. 수산사업자 보호 대책을 위해 기존에 적립해놓은 800억 엔의 기금에 수백억 엔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오염수 방류 뒤 처음으로 직접 후쿠시마현을 방문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해안 도시인 소마시 항구를 둘러본 뒤 소마시장과 함께 후쿠시마에서 잡은 생선회를 곁들인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와 현지 주민에게 연대를 표시하고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주일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과학과 투명성에 대한 일본의 흔들림 없는 책임은 최고의 모범이 된다며 반면 전면 수입 중단 결정을 한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박 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 여당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총 인산발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기에 싸우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태평양 바다에 핵 폐수가 퍼지고 피해는 우리의 몫인데 정부는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에 동조하면서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합리화시켜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일본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표현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방류 반대는 빌미에 불과하고 본심은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불붙이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전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위해 대정부 항쟁에 나서라고 국민을 대놓고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자는 수협의 제안은 수산업 관계자들이 국민 소비 심리에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보여주지만 민주당은 이에 공감하기는커녕 핵 폐수라는 용어를 쓰며 비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젯밤 국회에선 검찰이 수사하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회의장을 달궜습니다. 증거가 있긴 하냐는 김희재 의원의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돈봉투를 받은 당사자가 추궁하는 거냐고 설전을 벌이며 수사를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국회 회의장에서 심야 공방을 벌인 건 옛 검사 선후배 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돈봉투를 받은 20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이 그 20명이라고 하는 걸 특정을 했는데 그 증거가 있었습니까? 한 장관이 그 봉투를 챙겼던 당사자가 수사 상황을 묻는 건 이해충돌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그 20명 중에 속하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저는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로 직책을 남용하고 있다며 얼굴을 붉힌 채 설전까지 벌인 두 사람. 의원님을 변호하고 의원님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의 직을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장관님은 직을 이용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거야말로 장관이 정말 인권 침해한 겁니다. 검찰은 앞서 윤관석 의원 구속 심사에서 이제까지 특정한 수수의원 10여 명의 실명을 제시하면서 법원에 수사 진척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환 통보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않으면서 수수자로 거론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졌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명단에 올랐다고 지목된 겁니다. 검찰은 한 장관 발언이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수의원 정밀 특정 작업을 마치는 대로 필요한 수사에 나서겠다는 원론적인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송영길 캠프로 유입된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에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사망에 계속 걸려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북 칠곡군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현금 2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차를 타고 달아난 피의자는 범행 3시간여 만에 대구 팔공산 주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혔고 유리창도 가려졌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으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20분쯤 경북 칠곡군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든 강도가 들었습니다. 헬멧을 쓴 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2천만 원 정도를 빼앗아 3분 만에 도망쳤습니다. 강도가 노린 곳은 청원경찰도 없이 직원 둘만 일하는 작은 지점이었습니다. 가게 바로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솔직히 너무 떨려가지고 이제 다른 은행에는 이제 청원경찰분들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이제 유일하게 보니까 그 여자 직원분 한 분하고 남성 직원분 딱 두 분만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강도는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세워둔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범행 3시간여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CCTV로 동선을 쫓은 경찰은 밤 8시쯤 대구 중대동 팔공산 파기사 주변에서 47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또 은행에서 빼앗은 돈 2천여만 원과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압수했습니다. 오토바이만 지금 많이 된 거 차입니다. 임금에 떼놨다가 그쪽 방향으로 이제 수사를 계속 이제 CCTV를 추적을 했던 거고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기 광명역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철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8시 20분쯤 KTX 광명역 2번 출구에서 30대 여성과 남성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30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호텔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투약용 주사기들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한 건물에서 큰 불이 나 73명이 목숨을 잃었고 50명 넘게 다쳤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저소득층과 노숙자 등이 임시 거처로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 중심가 낡은 5층짜리 건물이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시꺼먼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저층에서 시작된 불은 점점 위쪽으로 퍼져갔습니다. 안에는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맹렬한 불길이 삽시간에 건물을 집어삼키자 일부는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습니다. My in-law, they just hit the window and to throw the daughter outside. The people, they just take the daughter on while it was hot. 불은 모두 잠들었을 무렵인 새벽 1시쯤 시작됐습니다. 70명 넘게 희생됐는데 이 중 7명은 1살짜리 아기를 포함한 어린이였습니다. 50여 명의 부상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일부 출입구마저 닫혀 있어 인명피해가 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A lot of people smoke, people were suffocated. A lot of people died because of the smoke because there was a lot of pressure at the gates. Some of the gates were closed. 소방당국은 거주민들이 여기저기 설치한 칸막이와 각종 가재 도구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he chances of one being trapped inside that building is they are very much higher because of the partitions and all these things which they are using to create those structures.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저소득층과 노숙자 등이 임시 거처로 사용해온 곳이었습니다. 일부 공간에는 범죄 조직이 머물고 있었다고 시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추위를 녹이기 위해 건물 내부에 불을 피운 흔적이 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인 UFS 연습이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서 실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과 북핵 위협 대응, 전자전 등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K2 전차를 앞세운 우리 군의 경기도 포천을 거쳐 강원도 철원으로 나아가는 실기동 훈련이 한창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막바지, 북한의 공세를 물리치고 반격에 나서 200km 거리를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맞닥뜨린 적은 일발 필살에 정확한 타격으로 단숨에 제압합니다. 육군 7기동분단이 이번 훈련에 투입한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궤도 장비는 550여 대, 800여 대의 차량과 장병 3천여 명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압도적인 대응으로 자유의 방패 역할 또한 굳건히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에서는 한미 특전사 대원들의 해상 침투 전술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한미 특전 대원들이 은밀한 수중 침투를 거쳐 적의 위협 요소를 먼저 제거한 뒤 고무보트를 이용해 상륙 목표 지점에 도착한 대원들은 적 경계병 등을 제압하며 상륙 부대에 활로를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연합훈련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유사시 어떠한 임무도 완수할 수 있는 완벽한 연합작전 수행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We are prepared for every scenario on sea, air, or land. I am proud to work with my Korean brothers. 같이 갑시다, 필승! 이번 연합연습에선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 점검과 역대급 야외 기동 훈련이 실시됐으며 북핵 위협과 재래전, 전자전 등에 대비한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훈련 막판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인 B-1B 전략 폭격기가 참가하며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한미연합의 압도적 대응 능력을 기반으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상호 존중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은 좋은 관계,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 지역에서 우리의 매우 중요한 이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어제 앤서니 코튼 미국 전략사령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영내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유사시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B1 지휘소에서 이뤄진 만남에서 김 의장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의 군사 분야 이행 과정에서 합참과 미 전략사, 주한 미군사, 한미연합사의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튼 사령관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어떠한 북한의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확고하며 미 전략사는 미국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내년에 창설되는 한국의 전략사령부와 미 전략사 간에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육사는 어제 입장문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회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옮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홍범도 장군 외에 지청천, 이범서, 김좌진 장군과 이배영 선생, 박승환 참령의 흉상은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육사는 기념물 재정비는 졸업생과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육사의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에 부합하게 육군사관학교장 책임 아래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결국 학교 밖으로 옮기기로 한 걸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역사 쿠데타라는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학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엄호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련 공산당 입당 이력이 있는 홍 장군을 육사 생도들의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지 의문이란 겁니다. 왜 문재인 정권 때 대한민국의 육군의 간성을 키우는 육사에 그걸 설치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국방부와 육사 결정을 존중한다며 힘을 실으면서도 홍 장군 관련 논란이 지나치게 확산하는 건 경계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민주당은 독립 영웅을 이렇게 모욕하고 부관 참시한 정권은 없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길러내는 게 육사의 교육 목표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역사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입니다. 친일 극우 이데올로기, 반국가 세력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꺼내들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념을 정조준했습니다. 역사관 공방을 주고받은 여야는 다른 쟁점 현안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둘러싼 전현 정부 간 대리전은 물론 이낙연 당시 총리가 위원장이었던 새만금 위원회는 여러 우려 속에서도 무리한 용도 변경을 진행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서로 책임 떠넘기게요. 김기현 대표께서는 전 정권 탓이라고 얼마 전에 또 이게
전북이 대준비를 했고 여가부는 지원부처일 뿐이다. 이런 말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대변자냐 이렇게 되면 정쟁이 됩니다. 그럼 우리 당에서는 그럼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대변자냐 이렇게 반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는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왜 이렇게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까? 이 밖에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접점을 찾지 못한 쟁점 법안이 쌓여있는 상황이라 연말까지 이어질 정기국회가 순탄치 않을 거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등폭력의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은 제1야당 대표로서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대표직부터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전남 순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두렵다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민생을 발목 잡는지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일 중 정상회의가 열리긴 촉박하다면서도 연내 개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아세안과 한일 중 간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일 중 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하고 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의 목표이자 기대 성과는 첫째,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본격 추진, 둘째, 글로벌 책임 외교 구현, 셋째, 부산 엑스포 총력전 전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현을 방문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어제 후쿠시마현의 해안도시 소마시 항구를 둘러본 뒤 다치야 히데키오 소마시장과 함께 한 식당을 방문해 후쿠시마에서 잡은 생선회를 곁들인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또 후쿠시마현의 수산물 시장을 찾아 직접 카트를 끌고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일본 정부와 현지 주민에게 연대를 표시하고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라임 사태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어제 판매 창구였던 미래에셋과 유안타 증권 등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4년 전 정관계 인사와 기업 등의 특혜성 환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전방위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라임 옵티머스 등 3대 펀드 운용사들이 일으킨 환매 중단 사태. 만기 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를 운용하면서도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 환매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당시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액은 무려 1조 6천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환매 사태를 재검사한 결과 일부 유력 인사와 업체의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특혜성 환매를 위해 라임 자산운용사가 129억 5천만 원의 자금도 끌어다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선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이 특혜성 환매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도 피해를 보고 환매했을 뿐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운용사가 판단을 해서 권고를 해서 손실을 다 본 상태에서 저도 상당한 손실을 봤습니다. 본 상태에서 환매를 했을 뿐입니다. 이후 검찰이 금감원 자료 확보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증권사에 대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우선 겨냥한 건 특혜성 환매가 이뤄진 창구로 지목된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 증권입니다. 두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라임펀드 환매 관련 자료 확보했습니다. 환매를 받은 29명의 투자자와 업체에게 특혜성 환매가 이뤄진 배경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자료와 기존 수사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을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이 적발한 라임 투자사들의 2천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자세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일부에선 횡령된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번 라임 사태 재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달 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연체율이 오르는 등 자산 건전성 지표가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추세라면 하반기 개선 전망이 밝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어제 1,293개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산 건전성 지표인 전체 연체율은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올라서 올 상반기 5.41%, 연말보다 1.82%포인트 상승했는데 다만 최근에는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 주범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고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춤했던 가계대출을 다시 증가세로 돌린 주범으로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꼽았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대출 한도를 끌어올려 오히려 빚내는 걸 부추겼다는 겁니다.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DSR 규제를 약간 회피하는 방향의 영향을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출시 뒤 돈을 빌려줄 때 DSR 산정이 적정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일부 은행은 이미 선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판매를 잠정 중단하거나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등 앞다퉈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50년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이른바 막차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연령 제한 가능성이 거론되자 열흘 만에 1조 넘게 늘어났습니다. 집을 사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제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가서 이런 제도의 혜택을 누리려는,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빨리 가서 받는 게 유리하죠. 금융당국은 만기는 50년으로 유지하되 DSR 산정은 40년으로 축소하는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령 제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고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친 뒤 이번 달 초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폭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06% 상승해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줄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상승폭이 0.01%포인트 줄었고 수도권은 지난주와 같은 0.12%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8월 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4개월 연속 80%대를 유지했으나 낙찰률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 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은 8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85.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올해 5월부터 80%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1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이어지는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늘 오후 개회식에 이어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잼버리 대회 파행,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역사 논쟁 등 쟁점이 많아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박 전 단장 측과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이 4.19 혁명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죄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이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가 오늘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4.19 묘역에 참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박사는 4.19 혁명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할 예정입니다.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폭력과 강도, 절도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부터 2달 동안 길거리와 일터,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폭력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흉기 범죄는 반드시 구속 수사하고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부터 열흘간 접수된 관계기관 의견 727건을 검토한 뒤 최종 수정된 고시를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학생 생활지도 고시 유의사항과 사례 등을 담은 해설서를 각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미국의 표적 제재를 받아온 중국 기업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첨단 분야 수출 통제를 주관하는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 기간에 맞췄는데 속셈이 뭘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을 깜짝 출시했습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서 관련 해시태그 조회수가 9억 뷰에 달할 만큼 세간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표적 제재로 반도체 공급이 끊긴 지 4년 만에 5G 속도를 갖춘 신제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몇 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됐는지 반도체 칩은 뭘 썼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호기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不论手机的包装盒上都写着 5G 数字移动电话机。看看华为 Mate 60 Pro 的包装盒写的是什么？卫星移动终端可就不在制裁名单里了。 절묘한 타이밍도 화제입니다. 첨단 분야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등을 주관하는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 기간에 맞춘 겁니다. There is no room to negotiate when it comes to protecting Americans' national security, including protecting emerging technology. 지난해보다 3배나 뛰었다는 화웨이의 상반기 실적도 때마침 발표됐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난 10년간 180조 원에 육박합니다. 중국 관영지는 미국의 극단적 압박은 실패했다며 화웨이의 교훈이 워싱턴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它是打破美国封锁的一次标志性突破，那将是对美国用芯片技术遏制中国十分沉重的打击。 화웨이가 제재를 피해 곳곳에 비밀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중국에 이어 중동까지 확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유난히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 비밀을 밝혀내고 식사량 조절 없이도 체중을 감량하는 약을 개발해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고지방 사료를 먹고 살찐 생쥐입니다. 한눈에 봐도 일반 생쥐보다 몸집이 큽니다. 반면 똑같이 고지방 사료를 먹고 자랐지만 살이 찌지 않은 생쥐입니다. 무게를 재어보니 같은 사료를 먹은 쥐의 절반 정도로 가볍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신약을 하루 한 번 투여한 결과입니다. 약 3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보통 일반식이만 한 생쥐들의 체중과 비슷하였습니다. 연구진이 공략한 건 뇌 속의 비만 억제 스위치 가브라5. 뇌 측시 상하부에 있는 신경세포 군집으로 몸 전체 지방세포와 연결돼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비만이 억제됐고 활동이 약해질수록 비만이 생겼습니다. 스위치 조절 기전을 살펴보니 뇌 속의 별 모양 세포가 분비하는 마오비 효소가 신경물질 가바를 합성해 스위치를 껐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마오비 효소 억제제 KDS-2010을 투여했더니 스위치가 다시 켜지면서 비만이 억제됐습니다. 뇌가 지방대사에 관여하는 정확한 기전이 밝혀진 건 처음입니다. 원래 치매 치료제로 개발한 물질인데 경구 투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작용도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요요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학술권위지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실렸습니다. KDS-2010은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1상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 초부터는 사람에서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2상이 진행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남긴 유목들이 국회에 전시됩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오는 2일 안 의사 탄신 144주년을 기념해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안 의사 유목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유목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애태운다는 뜻의 국가 안위, 노심초사,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뜻의 지사인인, 살신성인 등 2점입니다. 해당 유목 2점은 보물로 지정돼 있고 국회 전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기 수소차만 출입할 수 있고 다회용기와 전기 그릴을 빌려주는 탄소 중립형 야영장이 북한산 국립공원에 개장합니다. 35,000제곱미터 부지에 야영지 27동과 카라반 등 체류시설 43동을 갖춘 이 사기막 야영장은 무공해차 전용구역으로 지정돼 수소차와 전기차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기막 야영장은 다음 달 16일에서 19일 무료 시범 운영을 거쳐서 오는 21일 정식 개장합니다. 예약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립공원 야영장 온라인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이 경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의령군에 미래교육원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 안팎의 초중고 학생들은 사전 신청을 거쳐 자율주행 자동차를 조종해보거나 기후변화 영향을 받은 미래 환경 등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마약을 받아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강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 3명에게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중부지방은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종일 흐린 가운데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200mm 이상, 경남 해안에도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남 남해안도 내일 새벽부터는 빗줄기가 다시 강해지며 10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보이겠고요. 대구 31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이 남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